오늘은 384페이지 동기식 카운터, 비동기식 카운터는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자, 동기식 카운터도 저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숙제 낸 거하고 거의 유사한 게 이제 난 혹시 그 숙제 낸 거 풀었어요? 다? 푸른 사람 숙제 낸 거 삼진 카운터 설계하는 게 있었죠. 자, 그거하고 유사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5분주 카운터죠. 오진 카운터. 오진 카운터면 0, 1, 2, 3, 4, 0. 그죠? 이게 오진 카운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해요? 5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비트는 4까지밖에 표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비트가 더 필요하죠. 결국 3비트를 써야 됩니다. 3비트. 스테이트 값을 3비트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5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비트니까 나머지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0에서 7까지니까 5, 6, 7 이거는 지금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교과서에서는 그 안 쓰는 스테이트가 나타나면 이걸 다 어디로 매핑 시키냐면 이쪽으로 다 보냈죠. 맞아요? 시험 문제는 그 숙제 낸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삼진 카운터인데 0, 1, 2, 그 다음에 안 쓰는 상태 3 이걸 뭐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동케어 컨디션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숙제 낸 거는.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걸 갖다가 강제로 0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걸 동케어 스테이트로 처리하라. 자, 그래서 혹시 숙제하지 못 푼 사람을 위해서 이걸 갖다 교과서하고 다르게 풀게요. 자, 이걸 동케어 스테이트로 취급할 겁니다. 이걸 강제로 0으로 안 보냅니다. 시험 숙제 풀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걸 동케어 스테이트로 하면 어느 상태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리플랍은 교과서에서 푼 거는 T 프리플랍을 이용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놨죠. JK. JK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JK를 이렇게 쇼트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건 T 프리플랍이에요. 그죠? T 프리플랍을 사용해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JK를 갖다 쇼트 시켜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T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에 얘기했죠. present state, next state. present state, next state.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preflop, excitation, input. 지금 이건 T preflop이니까 T1, T0 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설계할 거라 이거죠. 아, 세 개죠. T2, T1, T0. T2, T1, T0. 그 다음에 이것도 present state도 3비트죠. present state Q2, Q1, Q0. next state도 Q2 플러스 Q1 플러스 Q0 플러스.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설계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여기에 지금 Q0, 여기에 Q1, Q2,
클락 코먼 그 다음에 여기에 T0, T1, T2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게 Q0 바도 있고 Q1 바도 있고 Q2 바 됐죠? 숙제 낸 거는 뭡니까? 요거 세 번째가 옵셋 보면 되죠? 삼진 카운터니까 프리플랍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더 심플한 문제죠. 자, 그러면 8개 상태죠. 8개 상태니까 0, 0, 0, 0, 0, 1, 0,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그죠? 8개 상태. 하나, 둘, 셋, 넷. 구분하기 쉽게 4개씩 자를게요. 이렇게. 자, 0에서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0, 0, 1로 갔죠? 맞아요? 그 다음 1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으니까 0, 1, 0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에서는 2로 갔고, 그 다음 2에서는 3으로 갔으니까 3이죠. 그죠? 다음 상태. 그 다음에 3에서는 4로 갔죠. 4로 갔으니까 1, 0, 0으로 갔어요. 그 다음 4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0, 0, 0으로 갔죠. 그럼 교과서에 주어진 문제로 교과서대로 푼다면 전부 다 뭡니까? 5, 6, 7을 갖다 전부 다 0으로 보냈다면 뭡니까? 요것도 전부 다 0, 0, 0, 0, 0, 0, 0, 0, 0으로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이거 갖다 어느 상태로 보내지 말고 동키화로 취급해라 했던 건 무슨 뜻이에요? 101은 이건 입력으로 나타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안 쓰고 있잖아. 안 쓰니까 이걸 우리가 입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동키화 컨디션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로 취급하면 돼요? 어느 상태로 매핑을 안 했어요. 그죠? 이거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키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안 푸신 분들은 가서 저 자리에 동키화로 취급해라는 자리에 X로 다 표시하면 됩니다. Next state에.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T 프리플락은 아주 누수 떡먹기죠.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 값이 안 바뀌면 0, 바뀌면 1이죠. 그죠? 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T2 뭐예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으니까 T 프리플랍 0이 돼야 값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0. 0에서 1, 토글링 됐죠? 토글링 시키는 입력은 T가 1일 때죠. 그죠? T가 1이 들어야 돼.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채워넣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 바뀌었죠? 0에서 0, 안 바뀌었으니까 0. 0에서 1, 바뀌었으니까 1. 그 다음 1에서 0, 바뀌었죠? 이건 뭐예요? 1. 그 다음에 0, 0, 안 바뀌었으니까 0. 1, 1,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홀드 0. 0, 1, 바뀌었어요? 1. 그 다음에 0, 1 바뀌었으니까 토글링 시켜야 되니까 1. 1, 0 바뀌었어요. 1. 1, 0 바뀌었으니까 1. 이건 다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에서 0 바뀌었으니까 1. 0, 0 안 바뀌었어요. 0. 0, 0 안 바뀌었어요. 0.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는 1에서 X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다 취급하면 돼요. 1에서 X로 갔으니까, 그죠? X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2, T1, T0 요걸 갖다가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시키면 되죠. T2부터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T0 자, 뭐부터 쓰느냐면 여기가 Q2, Q1, Q0 Q2, Q1, Q0 Q2, Q1, Q0 그래서 0, 1, 0, 0, 0, 1, 1, 1, 1, 0 그죠? 마찬가지로 0, 1, 0, 0, 0, 1, 1, 1, 1, 0 0, 1, 0, 0, 0, 1, 1, 1, 1, 0 자, T2 봅니다. 요거죠. 자, 0, 0, 0, 1 0, 0, 0, 1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 1, x, x, x 그죠? 이렇게 치워놓으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1 0, 1, 0, 1 0, 1, 0, 1 그죠? 그 다음에 0, x, x, x 0, x, x, x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T0 1, 4개 1, 1, 1, 1 그 다음에 0, x, x, x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거 간략화하면 되죠. 요거 간략화 어떻게 하는데요? 자, 1을 최대로 많이 묶을 수 있는 거 요거 밖에 없죠. 요 1을 커버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 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1은 요 2개 묶을까요? 어떻게? 4개를 묶으면 더 간략화가 더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먼저 Q2, 1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다 사라졌죠. 서로 오버랩 돼갖고 다 0, 1이 서로 묶여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밖에 없죠. Q1 또 1이고 Q0도 1이죠. 그러니까 Q0, Q1, Q0 그죠? Q1 또 1이고 Q0도 1이고 그래서 T2는 Q1, Q0 플러스 Q2 이렇게 하면 되죠. T2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략화됐다는 거는 자, T2에서 요 X 세 개를 동키화로 취급했죠. 그죠? 요 세 개를 동키화로 취급했는데 이렇게 묶었다는 건 이걸 다 뭐로 본 거예요? 1로 본 거죠. 요거는 1, 2, X는 뭡니까? 0이 나타날 수도 있고 1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간략화 시키는데 요걸 갖다 참여시켰죠. 그죠? 요 세 개를. 이거는 뭐냐면 요 자리를 1로 봤다는 거잖아요. 1. 그죠? 그래서 1로 나타난 걸 갖다 여기다 한번 표시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요 세 개, 뒤에 나온 세 개 있죠? 1, XXX라는데 T2에 참여했던 요 X를 전부 다 뭐로 봤다는 거예요? 1로 봤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여시킨 걸 갖다가 X가 아니라 이제 1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여기도 자, 보면 1을 묶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어떻게 묶으면 돼요? 요거죠. 1, 4개 묶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묶으면 자, 일단 Q2는 사라졌어요. 0, 1 크로스로 묶었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사라지니까 앞에 있는 0, 1 서로 크로스로 묶어서 사라지고 Q0만 다 1이죠. 그러니까 Q0만 살아남죠. 자, 그래서 T1은 Q0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를 참여시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 자리 요거 참여시켰죠. 그 다음 요거 자리는 뭐예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어느 거냐면 요거죠. 1 참여시켰죠. 자, 마지막 이제 T1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0으로 봤다는 거예요. 참여 안 시킨 거는 0으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0 봅니다. T0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없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뭐냐면 Q2 바죠. Q2만 제로 공통이 나머지는 다 크로스 묶여가고 Q1, Q0는 사라지고 즉 뭐냐면 이게 Q2입니다. 아, Q2 바죠. 그래서 T0는 Q2 바입니다. T0는 Q2 바. 자, 여기서 보면 X를 전부 다 참여 안 시켰죠? 이게 다 뭐로 본 거예요? 0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회로가 설계되는데 Q5일 때 이게 뭐냐면 0, 1, 2, 3, 4, 5, 6, 7입니다. 그죠? 자, 7일 때 한번 봅시다. 7. 요거. 7일 때 어떻게, 자, 간략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7일 때 T2가 뭐가 들어왔어요? T2에 1이 들어오죠. T2가 1이고, 그 다음에 T1 또 1이고, T0가 0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T2는, 그러니까 Q2는 토글링 돼야 됩니다. 그죠? 토글링. 토글되는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값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죠? Q1 또 토글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Q0는 뭡니까? 유지시키면 되죠. 홀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Q2 토글링 시켜야 되죠. 어디로 가요? 1이에요. 현재. Q2 토글링 시키라고 그랬죠.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T1 또 뭐예요? 토글링 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토글링 시키니까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0은 홀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이죠. 그 어디로 갑니까? 1일 때 지금 이렇게 간략화했을 때는 111일 때 000으로 가죠. 그래서 7일 때는 아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일 때 마찬가지로 검증해야 되겠죠. 7일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6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6일 때는 110인데 6일 때는 자 T2가 뭐예요? 1이죠. 토글링 시켜야 되죠. 토글링 시키니까 0으로 바뀌겠어요. 그 다음에 T1은 홀드죠. 홀드니까 과거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T0도 0이니까 홀드죠. 이거 어디로 가요? 010으로 가죠. 010이면 어디야? 2죠. 6일 때는 그림을 위치를 조금 모양 좋게 그리기 위해서 (6일) 때는 2로 가죠. 자, 마지막으로 5일 때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자, 5는 이제 요거죠. 5는 101입니다. 그죠? 101인데 5. 자, Q2 비트 T2가 1이니까 톡을 시켜야 되죠. 톡을 시키니까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T1 또 토글링이죠. 1로 가죠. 그 다음에 T0는 홀드죠. 1을 계속 홀드 시키니까 1. 이게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이거는 어?
잠깐만 다시 7일 때는 110에 111인데 110면 자 요거 토글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토글 그다음에 홀드죠. 마지막은 홀드니까 0이죠. 1이죠. 그러니까 1로 가야 되네. 그죠? 교과서하고 다르게 설계됐죠. 교과서는 제가 다 5, 6, 7을 갖다 0으로 보내게끔 이렇게 해고 설계했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회로가 더 심플해, 더 간략해져요. 동키화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뭐예요? 묶는 거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회로가 더 심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처럼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계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돼요. 뭐 했더니 요 놈이 3으로 안 가고 제자리 거는 셀프루프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회로를 다시 설계해야 돼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잡으면서 이쪽으로 툭 튀어갔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거 되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터로 잘못 설계된 거기 때문에 이 셀프 루프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뭔가 다시 원래 돌고 있는 이 시퀀스에 이렇게 오는 것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 낸 건 풀 수 있겠죠? 그 디지털 공학이 굉장히 쉬운 과목, 전자과 중에서 쉬운 과목에 속하는데 항상 그 여러분들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요. 상담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디지털 공학 어려워요. 다들 그래. 전자공학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이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1학년 때 그냥 전공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조금 2, 3학년 때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하면 조금 이제 다른 과목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완전히 1학년부터 이 디지털 공학이 들어가서 그런지 항상 면담을 해보면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디지털 공학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4학년 또 보면 진짜 그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내 연구실 찾아오는 4학년 학생이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로 좋죠. 그래서 뭐 여러분 혹시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르겠다. 교수님한테 도저히 내가 찾아갈 용기가 없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뭐 영어로 된 채널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어로 된 채널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한국 교수님들이 뭐 강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강의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뭐 거의 유튜브를 거의 한 7시간, 2시간을 보여요. 저는 유튜브를.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속 뭡니까? 뭐 연구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하루 지나고 나면 지금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매일 그냥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와. 논문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냥 남이 한 걸 갖다 계속 보면서 이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로 써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다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갖다 한 7시간씩 봐요. 특히 뭐 주말에는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내가 가장 쉽게 옛날에는 책으로 봤는데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이 책 보는 게 이제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튜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도 가능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른 대학 안 가고도 그냥 다른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유튜브가 안 나왔을 때 시절 아닙니까?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전자회로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있나? 전기회로를 만약에 배운다. 그죠? 전기회로 배우면 A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어느 부분은 쉽게 썼는데 어느 부분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챕터 1은 잘 썼는데 챕터 6장 갔을 때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 이 사람이 쓴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딴 사람이 쓴 책을 또 내가 또 사.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1장은 어렵게 쓰고 6장은 또 쉽게 쓰고 막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제가 보면 전공책마다 한 서너 권씩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걸 어려우면 이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쓴 책 쉽게 쓴 걸 보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제가 또 일본 책이 또 쉽게 써요. 혹시 저는 일본어도 했고, 그 다음 불어도 했고, 독일어도 했고, 막 중국어도 했고, 여러 개의 언어를 언어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고, 제가 또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쓴 게 음성 인식이거든요.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계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학과 교수들하고 이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랭귀지를 막 여러 개의 언어를 한 이유가 중국을 출장을 갔는데 중국이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그거는 전부 다 러시아 말을 배웠지 영어를 안 배웠대. 그래서 나는 영어 하나만 믿고 중국에 내 혼자 출장을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중국어는 내가 안 돼. 뭐 초보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영어로 얘기했더니 팅부동 해요. 팅부동이 I don't understand. 팅이 청자에 청을 팅이라고 하는데 들었는데 뿌덩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 뿌가 불이죠. 등 이해할 등자예요. 팅뿌덩 이렇게 I don't understand. 네 말하는 건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나 영어 하나만 믿고 중국 출장에 갔는데 찾아가는 호텔도 세라톤 호텔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라톤 호텔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세라톤이 무궁화나 뜻 아니에요? 중국 사람한테 세라톤 호텔 가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팅부덩 하고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조금 중국어 공부한 걸 갖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제가 자성을 하고 중국을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해갖고 혼자 나가서도 이제 아주 뭡니까? 대화만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디로 가자, 뭐 여기 내리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한 이제 중국어를 갖다 해갖고 조금씩 중국어를 이제 단어를 다시 또 이제 익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혼자 나가서도 잘 되는데 처음 나갔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 걸어갖고 그 당시에 얼마 안 했어요. 내가 가이드를 하루 종일 쓰는데 그 20년 전에는 가이드 하루를 쓰는데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그때 우리나라 돈은 10,000원 주면 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가이드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올림픽 지나고 나서 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호텔비도 20년 전에 갔을 때 그 올림픽 이전에 갔을 때는 호텔비가 우리나라 돈 3만 원 하면 특급 호텔에서 잘 수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진짜 뭐 컨티넨탈 호텔 이런 거 좋은 데 있죠. 뭐 이런 데서 다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택시를 하루 종일 타고 다녔어. 얼마 안 하니까. 참 20년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 갔더니 그때 3만 원 줬던 호텔이 얼마 전에 가서 묵었더니 56만 원이야.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 거 아시겠죠? 올림픽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이전에는 물가가 얼마 했던 게 올림픽 지나고 나서 물가가 확 뛰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자가용을 다 갖게 됐죠. 올림픽 지나고 나서부터 뭐 마이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중국 가면 거의 다 자기 차 자가 운전하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올림픽 하면서 문화적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림픽 전에는 횡단보도 뭐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니 올림픽 지나고 갔더니 이제 딱 신호등 그거 다 잘 지키고 옛날에는 중국 처음 갔을 때 로타리를 거꾸로 도는 사람도 봤어요. 완전히 거꾸로 도는 사람도 있어요. 로타리를.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 뭐 지나가는 거는 보통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유튜브 얘기하다가 지금 옆으로 많이 가붙는데요. 하여튼 그 유튜브에 모든 답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책을 갖다가 여러 개 샀어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 버리고 있어요. 학부 때 공부하면서 막 그게 메모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워갖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내년에 정년 퇴임하니까 그 책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나갈 때 연구실을 비워줘야 되니까 책을 조금씩 이제 버리고 있는데 그 책들을 못 버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버리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갖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뭐 책이 필요 없고 뭡니까? 인터넷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북, 뭐 공짜로 된 책들이, 전자책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혹시나 이 T 프리플라만 가지고 설계하는 걸 공부했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JK로 가지고 만약에 한다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자, D는 쉬우니까, JK도 한번 해봤죠. SR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SR 이제. 이걸 T 아니고 SR 프리플러를 쓰라.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뭡니까? S2, R2, S1, R1, S0, R0. 그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 트리플랍 엑사이테이션 인풋을 갖다 미리 한번 만들어 놔야 되죠. 여러분 외울 수 없으면 하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Q 플러스 SR. 자, 0, 0, 0, 1, 1, 0, 1, 1. 네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0이면 홀드, 리셋. 그죠? 홀드, 리셋. 홀드 해도 0에서 0으로 가죠. 리셋, 0에서 리셋 시켜도 0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입력이 가능하죠. 홀드면 S도 0, R도 0이죠. 여기 SR입니다. 그 다음에 리셋은 0, 1이 들어올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0에서 0으로 가는 그 프리플랍 엑사이테이션 인풋은 0X죠. 0X. 요 두 개만 계산하면 요 나머지는 요거 그냥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요거는 뭐니까? 0, 1일 때는 자, 무슨 입력이 들어오면 됩니까? 0, 1은 세트시키는 입력이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세트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트시키는 거는 1, 0죠. 이제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0, 1, 그 다음에 X0. 나머지는 그냥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0, 0, 0X 접네. 0X 이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0X 0, 1 0, 1, 1, 0 그 다음에 0, 0, 0X 0, 1, 1, 0 그 다음에 1, 0 1, 0, 0, 1 그죠? 0, 0, 0X 그 다음에 1, 1 1, 1, X0 그 다음에 0, 1 0, 1, 1, 0 0, 1 0, 1, 1, 0 그 다음에 1, 0 1, 0, 0, 1 그 다음에 1, 0, 0, 1 그 다음에 1, 0, 0, 1 0, 0, 0X 0, 0, 0X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누수 떡 먹기죠? 뭐예요? 이렇게 자, 뭐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덟 가지 중에 한 개만 한번 아무거나 택해 보세요. 그걸 간략화해 볼게요. S1 한번 해볼게요. S1은
여기 Q2, Q1, Q0, 0, 1. 자, S1 한다고 그랬죠? S1이니까 자, 4개씩 잘라서 0, 1, X0, 0, 1, X0, 그죠? 그 다음에 0, 0, X, X, X. 그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S1에는 뭐가 들어오면 돼요? S1은 Q1 바 Q1 바 Q0. 그죠?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간략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그거대로 요 입력에다가 이제는 T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요걸 SR로 바꿔놓고 S2R2 이렇게 해놔놓고 그 해당되는 입력의 회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혹시 뭐 이게 잘 모르겠거나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 여기 지금 군대 간 학생이 있나요? 지금 내년 초에? 요 학기 끝나면 군대 갈 학생이 여기 있어요? 군대 갈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제일 항상 문제가 뭐냐면 군대 갈 학생들이 그냥 시험을 갖다 망치고 다 가는 학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지금 뭐 평상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니까 에이 이 코로나 전국에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니 하고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 1학년 때 이제 군대 갈 학생들이 되게 보면 아이고 뭐 이제 공부 때리치고 이제 군대 갈 건데 뭐 하고 다 갔다가 복학하고 난 뒤에 항상 그 면담해 보면 교수님 1학년 때 군대 간다고 그 시험 망치고 간 거 후회됐습니다. 다 그 후회해요. 돌아와가지고 만회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철 밟지 마세요. 선배들이 항상 보면 그래. 군대 가기 전에 막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막 술 사준다 하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술 마시고 뭐 공부도 하기 싫고 하니까 막 딱 그 박자가 맞아져 가지고 공부도 안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들 후회하죠. 복학 그 4학년 학생들이 내 1학년 수업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전철 밟지 말고 군대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항상 뭡니까? 제일 최선을 다하는, 하여튼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학년들도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계속 내가 취업할 거라고 열심히 그냥 취업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쩌도 빨리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어떤 학생이 또 나한테 항상 최선, 그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면담할 때 항상 내가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여튼 최선을 자꾸 잘하고 하고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계속 미래만 보면 암담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지금 가까운 현재에 계속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다 보면 길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학년이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학년 때 내가 어느 회사를 가겠다는 그 목표를 갖다 어느 정도 저도 목표를 세웠잖아요. 교직 선생 쪽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가능하면 그런 걸 세워놔놓고 미리 과목도 만약 A라는 회사를 간다 하면 그 A라는 회사에서는 뭘 개발한다는 걸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쪽 관련된 과목을 갖다 미리 듣는 거죠. 여러분 이제 4년간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루고 있는 그 과목, 전공 과목을 갖다가 가능하면 듣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얘가 이런 과목을 다 들었네? 그럼 면접할 때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그런 걸 미리 가능하면 저학년 때 내가 어느 회사 가고 싶다는 목표를 갖다 빨리 정하시고 그리고 과목들을 그쪽에 관련된 과목들을 여러분 과목도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재밌어야 되겠죠. 재미없는 과목을 내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과목이 바로 뭐냐면 나한테 적성에 맞다는 거거든요. 그쪽 계통의 회사를 가게 되면 제일 좋은 거겠죠.